안녕하세요. 연세사랑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용입니다. 발목 통증을 호소해 진료실에 내원하는 환자분에게 발목 관절염을 진단 내리게 되면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목에도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목에도 관절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염에 비해 빈도가 적기 때문에 질환에 대해 잘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목 관절염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관절염의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절염이란 무엇일까요? 부위가 발목으로 이동했을 뿐 사실 관절염이란 질환은 모두 같습니다. 즉 발목 관절염이란 발목 관절 내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염증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붓기나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다만 발생 빈도가 높은 무릎 관절염과 차이가 있다면 발생 원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무릎은 관절을 많이 써서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은 반면 발목은 다친 이후에 발생하는 외상성 관절염이 많습니다. 골절이나 발목 불안증증이 이러한 외상성 관절염의 원인에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발목이 불안정하게 되면 발목 관절 내 연골이 손상되면서 관절염으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분들은 내측 관절염을 필히 주의해야 합니다. 퇴행성이냐 외상성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관절염의 주된 증상은 같습니다. 바로 통증과 붓기입니다. 발목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은 주로 관절의 앞쪽이나 발등의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환자의 절반 이상이 관절 운동의 강직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발목에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지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극심해지거나 평소에는 잘 신지 않던 신발이 불편해져 착용이 어렵다면 관절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목 관절염을 진단받는 환자분들의 대다수가 증상이 악화된 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목에는 관절염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병을 방치하는 잘못된 생각이므로 이상 증상이 있다면 꼭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절염 발생 시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관절염 치료는 크게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구분됩니다. 우선 보존적인 치료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기능을 보존하여 운동 강직과 같은 기능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주로 소염제나 주사치료, 보조기 착용 등을 통해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 방향을 개선해 나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운동을 같이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운동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체중이 발목 관절에 가중되는 걷기 운동은 발목 관절염 환자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발목 관절염 환자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실내 자전거 등 발목에 체중이 가하지 않는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운동요법과 치료를 병행할 경우 증상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통증이 심하고 연골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발목 관절염은 보존적 치료만으로 사실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증상 개선 효과를 기대해야 하며 증상 정도에 따른 다른 치료법이 적용됩니다. 우선 발목 관절염 초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발목 관절 내 비정상적으로 돌출된 뼈나 관절 속을 떠다니며 통증을 일으키는 연골 조각과 뼈 조각인 유리체를 제거합니다. 또 관절 내 자체에 생긴 염증을 제거하여 발목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운동의 강직을 해소해 관절의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골 손상뿐 아니라 이미 관절의 정렬이 어느 정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체중을 어긋나여 발목 내측 연골에 과부하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 경우 관절염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절골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절골술은 발목 관절의 부정 정렬을 교정하여 관절의 접촉 면적을 분산시키고 특정 연골에 체중이 가해져 부하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발목 주위의 변형을 교정해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와 절골술은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엽 줄기세포는 골수와 지방세포에서 기원해 연골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차세대 치료로 손상된 발목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세사랑병원에서는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발목 연골 손상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목 유압술은 발목 관절을 구성하는 거골과 종아리뼈인 경골과 비골을 하나로 유압하는 수술입니다. 나사못을 박아 고정하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인한 불안정증을 해소하지만 발목의 유연성을 소실하고 부정유압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에 해당되게 됩니다. 발목 자체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발목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불편함이 동반될 수 있으며 반드시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진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공관절 치환술로도 발목 유압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인공관절 치환술은 손상된 발목 관절을 특수 제작된 인공관절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그 원리는 같습니다. 주로 손상된 관절만을 제거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술 후 원활한 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발목은 체중 부하가 많고 움직임이 또한 잦은 관절인 만큼 다른 인공관절에 비해 수명이 짧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개개인의 연령과 생활습관,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발목 관절염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치료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목에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아시고 말기까지 진행되기 전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발목 관절염 역시 초기에 치료를 받을 경우 인공관절이나 유압술로 가지 않고 본인의 발목을 살려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꼭 병원, 족부 전문의에게 찾아가 진료를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정보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할까요? 빨리 가서 잠깐 천천히. 네. 잘 못하겠습니다.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나중에?